그래서 또 성북구 출신. 약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, 아닌가요? 저는 경기도 안산 출신이에요. 안녕하세요, 집안오프님. 예. 안녕하십니까? 그래서 서면 인터뷰 때 원래 이미 얘기를 했었을 때 네. 그때 그 위일미 더게인 때 저희가 서면 인터뷰를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쵸. 그때도 잠깐 음악 얘기를 했었는데 네. 뭔가 저도 R&B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잠깐 얘기 나눴던 게 되게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되게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가 취향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취향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. 그때 뭐 현영님이랑 이제 말씀했던 서면 인터뷰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음악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다른 주제를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다른 주제를 골랐을 때는 제가 조금 너무 약간 오버할까봐 너무 딥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라이트하게 다룰 수 있는 네. 취향은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맞아요. 그래서 취향을 고르게 됐습니다. 그럼 좀 평소의 취향들도 궁금한데 음식 취향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세요? 음식은 저는 한식이에요. 한식. 실제로 요리도 되게 좋아하신다고. 그쵸. 근데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좋아한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되게 생존과 관련된 요리라서 네. 그냥 제가 운동 갔다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해 먹는 요리. 근데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잖아요. 네.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결국에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음식을 진짜 안 질려 하는 편인데 뭔가 질리기 직전에 바꿔야 그 음식을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하긴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음악 취향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것 같은데 장르적으로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앨범이 또 있으실까요? 뭐였는지 볼게요. 네. 저한테 그런 앨범은 그 리온 브리지스랑 크랑빈이 만들었던 텍사스 선 그리고 텍사스 문이라는 맞아요. EP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진짜 충격이었어요. 아마 지금 들은 지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처음에 작업실에서 이제 친한 동생의 추천으로 듣게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작업실에서 뭐 이제 그 작업실 환경이 있지 않은 일반 대중분들은 오히려 이제 막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장비로 들으면은 더 엉덩이 붙이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. 그렇지가 않거든요. 이게 오히려 작업실에서는 조금 더 일터의 느낌이라서 청취 감상보다는 그냥 빠른 디깅, 뭔가 빠른 영감 아니면 체크, 사운드 체크 그 정도로 조금 더 음악을 청취하고 다시 내 걸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저한테는 워크플로우가 있는 공간이라서 음악을 잘 듣지 않아요. 네. 근데 이 앨범은 틀자마자 썬부터 문까지 그냥 통째로 청취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작업실에서 그렇게 음악을 들었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또 크루앙빈이 곧 한국에 오잖아요. 아 그래요? 네, 펜타포트 라인업이었나? 아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앨범이죠 이것도. 너무 좋죠. 커버가 진짜 잘 어울려요. 이 딱 텍사스 길을 딱 가는 듯한 그런 느낌? 그러니까요. 그냥 사실 텍사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거든요. 맞아요. 그냥 저는 그 앨범으로서 저한테 텍사스는 그냥 그게 됐어요. 그냥 그렇게 생겨야만 해. 약간 그런 느낌? 진짜 알아보니까 그 두 분이 다 텍사스 출신이어서 뭔가 그런 공감대로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냥 이런 텍사스에 대한 어떤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도 그런 황야를 곡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너무 좋은 앨범이지 않나. 확실히 본인의 고향이라든지 출신 지역을 담은 노래들은 저는 그만큼 진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또 성북구 출신이시잖아요. 근데 네.
제 본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저는 그 딱 첫 EP 음악을 네. 듣고 그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. 약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, 아닌가요? 저는 경기도 안산 출신이에요. 그랬군요. 저는 경기도 안산 출신인데 그 노래 때문에 덕분에 되게 이제 성북구로 네. 오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네.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안산에서 자라서 음악을 했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회사가 성북구에 있었어요. 아, 삼선동 사거리 말 그대로 그 위치에. 네.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그 회사 지하에서 연습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서 이제 앨범을 준비했던, 그래서 이제 성북구 퀴즈 뭐 이제 그런 제목도 이제 부제로 들어가 있고 네. 그런 것이었죠. 뭔가 그 삼선동 사거리를 딱 거닐면서 듣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그게 당연히 뭔가 지역 베이스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. 근데 물론 그건 맞긴 해요. 네.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사실 지금도 뭐 최근에 미저리까지도 만들어준 레넌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있던 회사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형이 비트를 만들어줬을 때도 이미 비트 제목이 삼선동 사거리였었어요. 아, 그래서 이거는 그럼 우리 얘기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뭐 우리나라의 텍사스 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랬군요. 그러면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앨범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약간 말 그대로 자부할 수가 있어요. 네. 비슷하게 2016, 7년도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멜론 플랫폼을 보면은 아티스트와 청취자의 그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온도를 뭐 들어가나 어떻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현재 이 아티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팬 중에 첫 번째 팬입니다, 뭐 몇 번째 팬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. 네. 보통은 진짜 말 그대로 마이너한 인디 가수가 아닌 이상은 막 몇 천 번째, 몇 만 번째 팬입니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저는 그거에 당당한 첫 번째 팬이었습니다. 켈라니의 You Should Be Here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. 그 당시에 켈라니를 너무 좋아했고 전자음악과 뭔가 힙합 트랩의 R&B를 많이 섞어놓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명반 중에 하나죠. You Should Be Here는 정말 좋은 앨범이었었고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1집 EP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So Fed Up이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앨범 같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네. 이런 사운드는 어떻게 내는 걸까? 진짜 그때는 진짜 뭐 사운드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을 시기거든요. 그래서 많이 들으면 알겠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사실 그 첫 번째 팬이 됐던 이유는 네. 잘 때도 틀어놓고 잤거든요. 와, 어떻게 보면은 음원 사재기 수준으로 스밍을 계속 하셨네요. 진짜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보니까 스밍을 미친 듯이 돌렸던 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돌려들었던 정말 누구보다 많이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. 저도 이때 멜론을 썼어서 네. 이 온도에 되게 민감했거든요. 이게 맞아요. 엄청 많이 들으면 99도로 변해서 빨간 색깔로 뜨잖아요. 근데 좀 잠깐이라도 안 들으면은 90도로 변하면서 약간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근데 그게 저도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계속 그거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유지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도 첫 번째 팬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거든요. 아 그렇다니까요?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어려운 일인데. 제가 그리고 비슷하게 그 당시에 파티 넥스트 도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네. 파티 넥스트 도어도 아마 막 몇 10번 아래 이하의 그 아, 손에 꼽히는 숫자였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진짜 많이 들었다. 그때 확실히 2010년대가 제 생각엔 얼터너티브 R&B의 뭔가 전성기였던. 그쵸. 맞아요.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을수록 좋은 앨범. 그런 느낌? 맞아. 진짜 다양한 앨범. 또 켈라니가 이 앨범을 내고 뭐 빌보드 500에 들었나? 그래요? 걸로도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 앨범에 배울 점이 많다고도 그때 이유로 이제 적어주셨었는데 네네. 좀 어떤 배울 점을 많이 배운 것 같으세요?
제 기준에는 조금 폭넓은 장르로 앨범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많이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. 엿본 것 같아요. 전자음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금 건반 하나로 나오는 R&B성이 짙은 곡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이 뭔가 이 트랙 배치가 좀 이질감이 들지 않게 잘 했을까 그런 걸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애정과 리스펙을 자신할 수 있는 앨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저는 사실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네. 저한테는 토킹북이긴 해요. 스티비 언더의 토킹북이라는 앨범인데 네. 이게 사실 근데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은 뭔가 제 기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그 마음을 설명을 해보긴 하는데 네. 진짜 원초적으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앨범이긴 해요. 번외의 얘기인데 네. 제 고등학교 때 보컬 선생님이 임세준 씨였어요. 어. 임세준 선생님. 임세준 쌤이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죠. 그 너는 스티비 언더가 잘 어울릴 것 같아. 네. 해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보게 된 거예요. 스티비 언더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팝도 안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뭔가 목소리에서 묘한 그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고 전 진짜 그때 더더 미성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원앤올리로 저한테는 최고의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기 언제쯤에 토킹볼을 제가 처음 듣게 됐었는데 네. 그냥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떤 감정으로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약간 그 토킹북이라는 제목만 봐도 그 아트웍만 봐도 마음이 엄청 몽글거려요. 커버도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죠? 네.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앨범을 뭔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했을 때 그 앨범이 저한테 되게 앨범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이 토킹북. 토킹북이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뭐 네. 가령 토킹북으로 예시를 하면은 토킹북에 이제 유엔다이라는 되게 유명한 명곡 그 발라드 명곡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발라드 명곡 앞뒤로 넘버들이 되게 펑크 곡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펑크한 곡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유엔다이로 분위기 싹 잡아주고 다시 또 펑크로 나오고 그러다가 뭐 발라드 넘버 또 있다가 슈퍼스티션도 나오고 막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씀해주신 걸 보고 미저리를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네. 또 진짜 약간 뭔가 엄청 한 사운드로 겹치지 않게 좀 다양하게 뭔가 트랙을 구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그런가요? 다른 앨범에서는 네.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를 많이 적용을 시켰고 네. 미저리에서는 약간 그런 거는 소량? 아. 틀린 것으로. 오늘 그래서 취향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? 네,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. 지바노프에게 앨범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? 약간 그 저한테 앨범이라는 거는 약간 저희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명함이 없거든요. 그래서 미팅할 때 되게 민망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명함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명함에서 제가 명함을 받아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포크라노스도 되게 명함이 재밌잖아요. 귀엽죠, 저희. 네, 그 사원분들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? 네, 캐릭터가 다르고. 네. 그래서 뭔가 명함에서 느껴지는 이 분이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저는 명함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. 저한테는 앨범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명함이고 그래서 더 잘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.
너무 좋은 표현이네요. 진짜 창작자들에겐 정말 작품이 얼굴이죠, 진짜. 그쵸. 그래서 뭐 의미라고 생각하면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네. 또 다른 거는 사실 네. 이제 이거는 의미를 찾아본 거고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진 않거든요. 네.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순수 재미긴 해요, 저한테는. 그 첫 EP가 이제 곧 10주년이 맞아요. 되지 않나요? 다음 달 뭐 7월쯤이면은 아마 그렇게 그쵸. 될 겁니다. 아직도 근데 음악 만드는 것이 재미있으신가요? 한 번 위험했었는데 작년에 미저리를 내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혼자 다시 인디펜던트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쉽지 않다. 너무 내가 해야 될 게 많다. 그러니까 앨범이 단순히 재미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구나 네. 라는 걸 다시 인디가 되면서 느끼면서 조금 쉽지 않겠는데 앞으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의 그냥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잠깐 내가 다시 나를 이제 돌아보는 시기로 그런 고민들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또 시기라서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조금 순수 재미로 다시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.